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제 경력직 면접을 보고 와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성과를 잘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아쉽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게 이제 성과를 얼만큼 이제 대단한 성과를 했냐. 이거로 면접의 결과가 갈린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이제 어떤 스타일로, 어떤 태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느냐. 여기에 더 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성과를 설명하는 사고 방식 때문에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면접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자기의 책임은 어느 정도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지난 성과를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경력직 면접에서 성과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원하는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장 대표적인 성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 하나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좀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의 답변 중에 대표적인 게 딱 하나만 꼽기보다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두루두루 안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는 면접관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장 대표적인 성과 하나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성과 하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루두루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 그래 여러 가지 일을 한 건 알겠는데 나는 분명히 이제 대표적인 성과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라는 답을 한다라면 내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기술서를 보면 성과를 여러 개를 썼을 거예요.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당신의 베스트 한 성과가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했고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수행을 했고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을 좀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업무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법인세 세무조정 프로세스를 정비한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기획이나 같은 경우는 신규 서비스 런칭 일정이 이제 반복적으로 밀리던 구조를 기획 단계에서 재정비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성과 중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상대방이 물어본 거, 그 중에 가장 베스트가 뭐냐? 나는 베스트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내 성과 중에 자신의 베스트를 고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경력직의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성과에서 본인의 기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이 스킬,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개발은 대부분 기여도를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본인 기여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좀 안 좋은 답변, 현실형 오답은 이제 뭐가 있냐면,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정확하게 제 기여도를 비율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되게 좀 겸손한 것도 있고 돌려서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퍼센트를 물어본 거는 아니거든요. 정확히 당신의 기여도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퍼센트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건 그나마 좀 말이 돼요.
근데 질문 자체가 퍼센트는 아니잖아요. 기여는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는 이제 팀 단위로 움직였지만 뭐 API 설계와 인증 로직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한 프로젝트 중에 내가 한 업무, 내 책임 범위, 역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캠페인은 팀 단위였지만 타겟 세그먼트를 재정의하고 성과 지표 설계는 제가 주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기여는 어느 정도냐, 그거를 수치화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명확하게 그 전체 성과 중에 나의 역할, 내가 했던 일, 업무,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성과가 만약에 바로 안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움직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답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들으셔도 이게 답변이 좋지 않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이 상황에 당신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 대응 방식을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를 얘기했잖아요. 결과는 그래도 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는 서로 이제 대화의 소통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이 사람만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찝어서 물어봤는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아니 성과는 아까 앞에도 이미 얘기했는데 뭐 중간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 이제 깊이 있는 사실감 있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냐면, 뭐 초기에는 신규 고객 유입이 기대보다 낮아서 타겟 확장 대신에 이제 기존 고객 리텐션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응이 나온 거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HR 같은 경우는 뭐 초기에는 지원율이 낮아 채용 채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검토를 했지만 공고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해 직무 요건과 이제 메시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질문을 파악해야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어려운 상황이 뭔지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세상에 어려운 과정 없는 성과는 없으니까. 날로 먹는 성과는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물어보는 것, 그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당신은 대응을 했고 극복을 했느냐. 이제 그 구체적인 과정을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자,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 당시와 똑같이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려움을 있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당신의 다른 생각, 어려움을 대응하는 방식은 나한테 설명해줘서 내가 잘 알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생각도 있었느냐? 이제 그것도 궁금한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이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할 겁니다. 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뭐 설비 교체를 하기 전에 공정 조건부터 점검을 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초기 요구사항 정리 단계에서 뭐 현업의 인터뷰를 좀 더 구조화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대응 방식에 대한 추가 플랜 B까지 나는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어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경력직 면접에서
이제 성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어떤 성과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실무 단계, 뭐 임원도 마찬가지지만 내 업무 성과에 대해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역할을 했는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과가 정말 좋으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쭉 설명해 보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성과를 냈지만 말을 면접에서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조금 성과는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최종 합격에서 합격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에 대해서 좀 평가가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를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건지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좀 답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분명히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